여러분, 우리가 아는 서울의 모습이 곧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빽빽한 도심에 숨 쉴 공간이 더 생기고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내놓은 이 야심찬 계획,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대도시가 어떻게 스스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서울이 내놓은 답은 바로 과감한 재개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묵혀뒀던 낡은 규제라는 자물쇠를 풀고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서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잠재력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리고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건물이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새로운 청사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지금일까요? 서울이 왜 이렇게 큰 변화, 거의 뭐 대수술이라고 할 만한 계획을 꺼내든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해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말이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 재건축이랑은 좀 달라요. 낡은 주택가를 허무는 게 아니라 오래된 상업지구나 공장지대, 그러니까 도심의 심장부를 확 뜯어 고쳐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개념, 바로 용적률입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간단해요. 똑같은 땅에 5층짜리 건물을 지을지 20층짜리 삐껍번쩍한 빌딩을 지을지 그걸 결정하는 마법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게,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들. 말하자면 옛날 법들이죠. 여기는 이 이상 높게 짓지 마. 땅 이만큼만 지어. 이런 식으로 꽁꽁 묶어두니까 서울의 엄청난 잠재력이 제대로 터지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름은 좀 길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바로 그 낡은 자물쇠를 풀고 서울의 잠재력을 얼락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계획이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 더 빽빽하고 다채로운 고밀 복합도시를 만들겠다. 둘째, 낡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도심 기능을 되살리겠다. 그리고 셋째, 그 안에서도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 와, 정말 야심차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구체적인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도가 바뀝니다.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확 넓어졌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도심이 영등포 하나였는데 여기에 강남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용산, 청량리 같은 광역 중심에는 참실이랑 창동 상계까지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서울의 핵심 상업지역들이 이제 대규모 개발의 부대에 오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계획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건물을 짓는 규칙, 그중에서도 높이와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법으로 여긴 무조건 몇 미터 이하 이렇게 딱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비슷비슷한 성냥갑 같은 건물만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 영등포 같은 도심에선 아예 높이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개발자들이 훨씬 창의적이고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높아지는 대신에 그 남는 땅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라 광장 같은 열린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 솔직히 사업성이 안 나왔어요. 개발하는 입장에서 굳이 여기에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걸 1.1배나 올려줬다는 건 자, 이제 여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마음껏 지어보세요. 하고 서울시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 880%. 이게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원래 일반 상업지역은 기본 용적률이 800%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추가로 뭘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880%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80%포인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건 바로 이 인센티브, 그러니까 당근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지으세요가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 공원을 만들면 용적률 보너스 더 드릴게요 150%까지? 산후조리원이나 시니어주택처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 지으면 무려 200%를 더 얹어드립니다! 이런 식인 거죠. 개발 방향을 아주 세련되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복잡한 규제들이 바뀌는 게 그래서 우리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지금부터는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상업지역에 건물을 지으면 적어도 20%는 상가 같은 걸로 채워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의무 비율이 절반 10%로 줄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남는 공간에 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교통 좋은 도심 한복판에요. 특히 이 부분에서 서울시의 깊은 고민이 느껴져요.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 도심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주택을 지으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더 이상 외곽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도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서울시 관계자의 이 말이 이번 계획의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건물 높이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민과 함께 도시 공간을 바꿔서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업과 인재들이 먼저 찾아오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바로 이게 최종 목표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서울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를 거대한 청사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십 년 묵은 규제의 자물쇠를 풀고 더 높고 더 자유로운 스카이라인을 꿈꾸는 서울. 과연 이런 대담한 시도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도시를 더 활기차고 살기 좋게 만들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서울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